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댄서분들, 그리고 작지만 저에게 큰 힘이 돼주고 계시는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루다크리스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약간 이렇게 앉아있죠. 약간 애매하게 옆에 누가 올 것처럼. 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말로 누가 오기 때문이죠. 어렵게 섭외를 한 건 아니고 되게 그냥 이렇게 오늘 같이 있다 보니까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야기 나온 게 조금 있어서 그걸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불렀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뭐 처음 보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열심히 춤을 잘 추고 있는 그런 학생이고요. 학생이고 올해 20살입니다. 제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원대학교에 재학 중인 20살인 그리고 크리스 크로스 레이블에 소속된 댄스명은 헤로인, 그리고 제 본명은 이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올해 20살이고 대학교 1학년 송원대학교에 재학 중이고, 실은 입시 레슨을 제가 했어요. 제가 했고, 근데 이제 그거를 떠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자기 혼자 생각이 많은 친구고, 그래서 궁금한 것도 많고 혹은 본인이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좀 영상이 길어져서 이게 파트 1, 2로 이렇게 나눠져서 업로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시고 여러분들도 무슨 같은 공감하는 의견이 있으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해결 방법을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기본적인 그런 질문이지만 춤의 장르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으실까봐 그렇죠. 춤의 장르.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음. 궁금했고 뭐부터 시작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뭐가 있는지. 일단은 춤의 장르 같은 경우에는 제일 큰 거는 일단은 뭔가 되게 옛날부터 우리가 같이 이야기했던 부분은, 그런 장르는 힙합, 락킹, 팝핀, 하우스, 비보잉 뭐 이렇게 5가지 장르로 일단 맨 처음에 이제 대한민국 댄스 씬에서 시작부터가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생겼어요. 뭐 봄브레이킹이라는 장르도 생겼고, 크럼프도 마찬가지고, 와킹도 마찬가지고, 되게 다양한 장르들이 많이 생겨서 장르를 이걸 나누자면 되게 한 10가지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10가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크게 5가지 장르가 있고, 그리고 요즘에 굉장히 강세인 와킹도 있고, 크럼프도 있고, 뭐 봄브레이킹도 마찬가지고, 이제 해외에서는 라이트핏이라는 장르도 있고요. 되게 엄청 많아요. 장르를 이야기하자면 되게 많아서. 근데 일단 일반적으로 지금 배틀 씬에서 되고 있는 거는 총 8가지 정도 장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춤을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마냥 춤을 잘 추기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을 많이 해서. 그쵸. 춤을 잘 추기만 해도 뭔가가 되나요? 혹은 그러니까 그냥 뭐 다른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내 연습만 열심히 해도 내가 뭐 잘할 수 있나요? 라는 그런 질문인데, 실은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라는 거는 아마 모든 분야의 일이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그림을 그려도 마찬가지고 노래를 해도 마찬가지고, 실력이 좋으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 어떤 그런 기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잘하기만 해도 되기는 해요. 그렇게 해도 되기는 하죠. 근데 이제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똑같은 실력을 가져도 누구는 조금 더 낫고 누구는 조금 더 못하고, 그러니까 실력을 떠나서 받는 대접이라든지 혹은 솔직하게 말을 하면 버는 금액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어떤 부분에서 또 확실히 전략적인 부분이 필요하기는 해요. 어떻게 나쁘게 말을 하면 라인을 타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머리를 짜서 본인이 어떤 빈틈을 잘 공략을 해서 그런 식으로 본인이 헤쳐나가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무조건 일단 하나 확실한 건, 실력은 무조건 기본 바탕이 돼야 해요. 남들이 하는 만큼은 무조건 돼야 되는데, 그 이상 넘어가면서부터는 약간은 어떤 다른 쪽으로 한번 본인의 기량을 다른 쪽으로 펼쳐본다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건 사실이죠. 다른 기량이라는 게 꼭 춤이 관련된 게 아닌. 그렇죠. 춤이 관련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되게 연기를 잘해서 뭔가 춤을 추는데 내가 연기를 조금 더 섞어서 뭐 했더니 사람들의 반응이 더 좋다더라, 이런 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옷 입는 뭐 패션 센스가 되게 뛰어나가지고 내가 춤을 추고 뭐 저지쇼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영상을 찍을 때 굉장히 타고난 패션 센스로 사람들의 그런 어떤 시선을 사로잡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것들도 약간 다른 역량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제 춤 연습을 해도 잘 안 느는 것 같은 이유, 그냥 그것도 들고 왜 그러지라는 의문도 드는데, 이게 연습이 잘못돼서인지 그냥 제가 원래 더딘 건지가 헷갈리기 해요.
본인이 더디거나 혹은 뭐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 그러실 거예요. 내가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춤이라는 게 되게 엄청 더뎌요. 내가 10시간을 연습을 해도 지금 당장 춤출 때 그 10시간 연습을 한 게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한 번도 연습을 안 했던 건데 내가 어떻게 프리스타일을 하다가 뭐 갑자기 뭐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되게 난해한 부분이긴 한데 본인 스스로가 않는다고 느껴버리고 본인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되게 뺑뺑 돌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런 건 되게 좋지 않은 생각이고 내가 지금 잘하고 있든 잘 못하고 있든 일단 나는 무조건 잘하고 있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늘고 안 늘고만을 생각을 해서 내가 뭔가 내가 이번 주 내내 일주일 동안 연습을 했는데 왜 나는 안 늘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춤은 어찌됐든지 간에 굉장히 더딘 작업이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생각하는 거는 본인에게도 일단 좋지 않다라는. 근데 급하게 생각은 안 하는데 이제 제가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20살부터 21살까지가 이제 많이 늘 시기고 그 뒤로는 늘지 않을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성급한 본인의 그런 일반화를 시키는 그런 발언인 것 같은데 근데 틀린 말이 아니기는 해요. 20살 때부터 21살까지 느는 시기가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도 다 그랬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열심히 연습을 해온 게 있는데 이게 이제 20살이 되면서 20살이 됐다고 해서 갑자기 뭐가 늘거나 그러진 않아. 근데 20살이 되면서 환경도 바뀌고 굉장히 춤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출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다 보면 클럽을 다닐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에는 뭐 외박이 안 됐는데 어디 가서 뭐 남들하고 좀 더 긴 시간을 보내면서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면 되게 19살 때하고 또 사뭇 다른 본인도 느끼지 않나요? 약간 19살 때하고는 춤을 추는 환경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대학을 떠나서라도 대학을 안 가셔도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부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기에서 오는 어떤 되게 방대한 정보량이 있는데 그거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실력이 빨리 느는데 그게 되게 빨리 이루어지는 시기가 20살, 21살 이 시기 약간 지금이 5월인데 지금도 벌써 한 20살의 절반가량이 지나간 그런 시점이지만 그렇듯이 되게 빨리 진행이 돼요. 이게 서클이 되게 빨리 진행이 돼요. 19살 때는 뭐 받아들이기가 되게 바쁜데 20살쯤 되면 이해하기도 되게 쉽고 뭔 말인지도 알아. 내 몸이 좀 안 될 뿐이지 약간 이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는 게 되게 많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 그때 안 하면 무조건 안 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좀 없긴 한데 틀린 말이 아니기도 하죠. 그때 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20대 초반 시기가 되게 중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거는 맞죠. 춤은 되게 길게 봐야 돼요. 엄청 길게 봐야 돼요. 30이 넘어갈 수도 있고 이게 힙합이구나 라는 느낌을 처음 받은 게 23살 때인데 이게 힙합이구나 라는 느낌을 매해년마다 계속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매해년마다 계속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도 올해 들어서도 느껴요. 이게 힙합이었구나 라는 느낌을 올해도 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내가 계속 생각이 커지면서 뭔가 달라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올해 내가 뭔가 늘지 않았다 혹은 뭐 내가 오늘 이번 달에 내가 뭔가 늘지 않았다 이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너무 거기에 목숨을 걸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제가 이제 그냥 제 바람인데 춤을 어떻게 해야 하면은 정말 잘 출 수 있는지. 춤을 잘 출 수 있는지. 춤을 잘 추기 위해서는 힙합 문화에 대한 어떤 이해가 높으면 되고 연습을 되게 많이 하면 되게 잘하게 돼요. 근데 이게 되게 막막한 말이지. 남들이 봤을 때는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근데 사실이 그렇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뭔가 나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뭐 21살 때, 뭐 22살 때 혹은 뭐 24, 5때 되게 젊은 나이에 되게 어린 나이에 배틀 성적이 좋고 뭐 실력이 되게 많이 뭐가 출중해져서 남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이게 잘한다의 기준이 되면 안 된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20살 때 뭐 내가 뭐 배틀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내가 뭐 계속 잘할 것도 아닐 뿐더러 내가 뭐 갑자기 뭐 어디선가 남들한테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그렇게 잘하지도 않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그건 되게 전략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부분들의 디테일한 이야기가 되게 많고 진짜 다짜고짜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춤을 되게 순수하고 굉장히 뭔가 그렇게 뭔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잘 안 되더라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잘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가야 되는데 계속 가는 과정에서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빨리 늘지 이런 나쁜 생각 혹은 이런 되게 지름길을 찾으려고 하면 되게 또 오히려 더 안 되는 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랬었어요. 그럼 약간 이제 솔직히 춤을 이제 잘하기 위해서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그냥
제가 연습했던 거 연습하고 그러면서 힙합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란 말인 거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냥 오고 보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 막 하면서 난 어떡하지? 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지? 막 쟤는 이랬는데 나는 왜 이게 안 되지? 막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리면 한도 끝도 없이 안 좋아지더라고. 오히려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것은. 네, 근데 저는 이것도 갑자기 궁금해졌는데요. 네. 그렇게 부류를 두 개로 나눈다면은 예를 들면 그냥 힙합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하고 잘 알고 힙합의 음악도 찾아보고 막 이런 사람이 있고 그냥 힙합의 힙도 모르는데 그냥 춤만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에서 1등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따졌을 때 그냥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쪽 사람들이 저 잘하는 줄 알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배틀 1등 하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1등 할까 말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둘의 차이는 어떤 거예요? 이거는 저는 그걸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제가 누구라고 말한다고 한들 달라질 것도 없고 분명히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배틀에서 굉장히 1등을 많이 하고 굉장히 잘하고 있는 댄서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배틀에서 1등 한다고 해서 힙합에 대해서 1도 모른다 이렇게 뭐 아예 이렇게 무슨 일반화를 짓고 넘어가자는 게 아니라 배틀에서 1등을 하는데 실은 그런 댄서들하고 이야기해보면 힙합에 대한 지식이나 혹은 그거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낮은 댄서들이 진짜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힙합에 힙자에 관심도 없는데 그냥 내 몸 쓰는 거에만 관심이 많아서 그걸 되게 열심히 잘해가지고 춤을 되게 잘 추는 사람도 있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근데 달달달달 외워서 수능 잘 보는 친구와 그리고 수능을 좀 못 봤더라도 사람 간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는 사람과 친구들한테 의리를 지키고 부모님한테 효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 둘 중에 누가 더 나은 사람인가에 대한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똑같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수능 성적을 잘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훌륭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적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니고 그렇잖아.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배틀 성적이 잘 나오니까 이 사람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고 난 배틀 성적이 안 나오니까 난 좀 약간 뭐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는 있어. 얼마든지. 근데 어린 친구들이 흔히들 하는 그런 실수죠. 내가 배틀에서 1등을 못했으니까 나는 되게 가치가 없는 사람이고 쟤는 배틀에서 1등을 했으니까 쟤랑 되게 친하게 지내야 되는 이런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은데 배틀에서 1등한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배틀에서 1등한 사람들만 좋은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그 친구들이 오히려 더 나빠요. 정말로. 그건 정말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건 좋지 않고 배틀에서 1등만 한다고 해서 내가 뭐 잘하는 댄서냐 혹은 뭐 내가 뭐 힙합을 많이 한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댄서냐 그거보다는 자기 몸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많이 하고 그리고 힙합에 대해서도 더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두 개 다 가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근데 너무 막 배틀에서 1등을 하는 거에 목을 맬 필요도 없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그거 1등 한다고 해서 제가 아는 댄서 형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틀에서 1등을 해봤자 어차피 2주밖에 안 간다고. 2주 뒤면 잊혀지고 2주 뒤면 더 없어지는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 적도 있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쌤도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가끔 연습하기 이게 하러 가기 귀찮거나 연습하기 귀찮을 때 좀 약간 오늘은 쉬고 싶은데 약간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치. 그럴 때 이제 괜히 뭔가 어디가 아픈 것 같고 괜히 그럴 수 있어. 오늘 뭔가 허리가 아픈데 약간 이런 것 같은 그럴 때 이제 사람들한테 나 오늘 좀 몸이 안 좋아라고 했을 때 그럼 쉬어 오늘은 쉬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정말 이렇게 쉬어도 되는지 솔직히 이게 유혹을 약간 본인은 어때? 본인은 어떤가요? 마음이 좀 그러죠. 만약에 이게 쉬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래 오늘 쉬자 이렇게 집에서 누워있는데 계속 신경 쓰이는 거야. 계속 불안하고 영상이라도 봐야 될 거 같고 계속 그래서 영상 찾아보고 막 그리고 누워가지고 이제 좀 뭐 하다가 학원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일어났다가 근데 또 가기는 싫은데 이러고 있다가 신랑이 하다가 좀 가는 경향이 많죠. 근데 이게 실은 나는 이런 게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좋다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과만 놓고 보면 막 이렇게 내 스스로가 막 이렇게 괴로워하다가 결국엔 가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혹은 불편해한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너무 불안한데 이렇게 느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은 해. 거기에 대해서 뭐 오늘 안 가는데 왜? 뭐 어때?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거보다 훨씬 나은 거지. 내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오늘 뭔가 불안한데 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고 뭔가 핑계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느끼는 것 자체도 나쁘다라고 나는 생각은 안 해요. 그거는
되게 좋은 긍정적인 거긴 한데 질문의 요지가 뭐였지? 그러니까 연습을 정말 어. 연습을 하기 싫을 때 어. 사람들 말은 이제 쉬어 이러면 정말 쉬어도 되는지. 쉬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는 뭐 어디까지나 본인의 그런 결정인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미래를 뭐 우리가 닥터 스트레인지가 아니어서 우리가 이렇게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10만 4천 뭐 몇 번 우리가 본 게 아니기 때문에 모르잖아. 우리가 뭐 오늘 내가 하면 다칠지 아니면 뭐 오늘 하면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뭔가 내가 깨림직하고 좀 그러면 일단은 안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기는 해요. 왜냐면 안 하면 일단 내가 오늘 안 하고 집에 있으면 별 문제는 없잖아. 근데 내가 뭔가 불안한 마음을 이끌고 억지로 나가면 그랬다가 혹시라도 다치기라도 하면 되게 그거에 대해서 되게 좀 그렇게 되거든. 내 스스로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느낌 혹은 뭐 약간 하기 싫었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더 스스로가 좀 약간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되게 약간 확신이 되게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 별로 하기 싫은데 이랬는데 나가서 괜히 했는데 그날 다치면 앞으로 내가 계속 연습을 하는 데에서도 약간 좀 마음이 안 설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오히려 좀 내가 하기 싫은 마음이 든다면 안 하고 일단 오늘 하루 정도 넘어가도 왜냐면 365일 중에 뭐 360 물론 이제 오늘 하루만 쉬는 건 아니겠지만 그 많은 날 중에 하루 정도 쉬는 거는 누구나가 쉬는 기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쉬긴 쉬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본인한테는 그럼 그런 하기 싫은데 날이 일주일에 며칠 정도나 말을 해봐요. 일주일이 네. 일주일 10일이었죠. 네. 10일 기준으로 네, 그렇죠. 치면은 네. 한 뭐 이렇게 4일 4일? 일주일에 한 6일 정도 내가 봤을 때한 10일 중에 한 6일에서 7일 정도를 고민을 하는 것 같은데 솔직하게 말을 하면 연습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얼마든지 근데 안 하고 누워있는 게 더 좋잖아. 그건 맞아. 그건 나도 인정한다고. 그건 사실이야.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쉬다 보면 책임감이라는 거에 대해서 눈을 뜨게 돼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본인 스스로 양심에 찔린다라는 것 자체가 나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뭐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항상 춤이 즐거울 순 없어. 항상 돈 버는 게 아무리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돈을 벌면 당연히 기분이 좋잖아. 돈을 받으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돈을 버는 것도 즐거워야 되는데 그거는 즐겁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배틀에서 우승을 하는 건 좋을 수 있으나 연습을 하는 건 싫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본인은 이렇게 압박하고 조이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그렇게 해도 늘진 않기 때문에. 근데 다만 본인이 시원하게 한 일주일 쉬어보면 알아요. 내가 지금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거를 아까 본인이 알게 된다는 거지. 그거는 겪어보면 알지 않을까? 진짜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친구들도 한번 해보세요. 한 일주일 정도 그냥 쉬어보세요. 그리고 나서도 본인이 아무 불안감이 없거나 혹은 뭐 별 생각이 안 든다면 그대로 춤을 접고 다른 일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일주일을 쉬었는데 내가 너무 미치겠어. 막 불안해. 내 친구 누구는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러면 그런 생각 할 시간에 일어나서 한 번이라도 더 움직이시는 게 본인한테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아는 동생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줬었는데 자기가 어떤 사정 때문에 학원을 이렇게 못 나왔어요. 예를 들어. 근데 못 나왔는데 이제 사람들은 그 사정을 모르잖아요. 그렇지. 모르는데 이제 걔는 연습 안 나온 것만 보고 얘는 연습 잘 못하는 애, 뭐 연습 빠지고. 학원은 잘 나오는데 거기서 연습을 안 해. 안 해요. 근데 사람들 그냥 그것만 보고 한번 이렇게 잘 나오는 거, 학원 잘 나오는 것만 보고 얘는 연습 잘하네라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어때요? 그게. 근데 그래서 자기는 되게 많이 그거래요. 나는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온 거고 자기도 학원에 있을 때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은 내가 연습 못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연습의 기준이나 연습의 양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잘했으면 거기서 그냥 아니에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왜 자기가 신경을 쓸까? 자기도 신경 안 쓰려고 그냥 나 사정 있었어 라고 했는데도 이게 계속 이게 장난식으로도 나오는 거죠. 이렇게 놀다가도 얘 연습 잘 안 나오니까 얘는 뺀지야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들 사이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계속 이렇게 신경 쓰이나 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약간 이제 그렇게 딱 박아놓는 거죠. 얘는 연습을 해도 안 하는 애라고 이렇게. 그러면 근데 아마 이런 이야기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결과를 보여주시면 돼요. 그 결과가 뭐 시험이 됐든 아니면 뭐
배틀이 됐든 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결과를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결과도 안 나온다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본인이 진짜로 그러니까 실은 연습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 기준을 남들한테 맞출 필요는 없지. 그건 남들한테 맞출 필요는 없어요. 내 기준에 맞추면 되긴 하는데 그렇잖아. 일주일이 뭐 하루가 24시간인데 뭐 일주일에 해보니까 뭐 100몇 시간이 나오는데 이걸 채우니까 열심히 하는 거고 이걸 못 채우니까 열심히 안 하는 거고 이건 없어요. 이건 절대 없는 건데 본인은 남들이 안 볼 때도 본인은 열심히 계속 했다면 분명히 자기 실력은 계속 늘는 게 맞을 거고 계속 늘 거야. 분명히 늘 텐데 안 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고 는다면 주변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내 주변 사람들하고 내가 안 맞게 되는 거죠. 그냥 같이 못 어울리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나도 본 적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맨날 너는 안 오니까 네가 안 오니까 모르지 맨날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고 많은데 사람 뭐 누구나 뭐 사정이 있고 자기와는 다 일이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그거를 주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혹은 뭐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 좋게 생각을 한다면 근데도 자기가 결과를 못 내면 자기 잘못이죠. 근데 결과를 내는데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별로 그렇게 신경 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예를 들어 이제 마음이라든지 뭐 어떤 예를 들어 뭐 웨이브 막 이런 기술이라든지 춤을 추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거 아마 공감을 되게 많이 하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내가 정신적인 거 멘탈적인 거에서는 내 스스로 믿는 거 나의 신념 트러스트.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는 거. 내가 얼마만큼 내가 나를 믿고 나는 할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본인 스스로가 내가 난 될 거야.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믿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 하드웨어적인 거. 그러니까 몸적인 부분에서는 본인 스스로가 본인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컨트롤한다라는 게 무슨 뭐 이렇게 뭐 웨이드나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컨트롤하는 이거 말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혹은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을 때 내 몸을 움직여서 쓸 수 있는가. 여기서 내가 다리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돌리고 싶은데 내 다리가 그걸 따라주는가. 여기서 내가 이만큼 숙이고 싶은데 내 몸이 그렇게 숙여지는가. 이게 안 되면 내가 원하는 걸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가고 있는 거죠. 그건 좋지 않은 거. 그거 두 개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은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일단 저도 이제 심리적으로는 당연히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랑 자신감 이게 믿으면 자신감이 뭐 전 비슷한 말을 생각해가지고 이거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그냥 몸을 잘 쓰는 게 안 씁니다. 이게 나랑 맞게. 그러니까 나랑 어울리는. 네. 그렇죠. 이런 거는 생각이 같은 거보다 다른 게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왜냐면 각자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고 거기에서 오는 어떤 다양한 스타일들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주 좋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은 첫 번째 파트 1이 끝이 났습니다. 파트 1이 끝이 났고 굉장히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공감이 얼마나 되시나 모르겠어요. 빠른 시일 내에 파트 2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올카인드 엔터테이너 루다크리스였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누구죠? 저는 크리스 크로스 레이브 소속 헤로인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